KTV 대한뉴스 유용합니다. 신경은입니다. 1월 31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한뉴스는 유튜브 KTV 국민방송에서도 생방송으로 시청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노사 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 협약식이 열렸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철저한 구제역 방역을 당부했습니다. 이 총리는 매뉴얼보다 선제적이고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남북 도로 연결 사업을 위한 공동조사에 대해 제재 면제를 승인했습니다. 남북은 오늘 실무 접촉을 열고 동해선 현지 조사를 논의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4년여 광주형 일자리 협상에 타결을 선언하는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사회적 합의를 간절히 기다려온 모든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업과 지자체, 광주 시민과 노동계 모두 협상 과정에서 성숙한 역량을 보여주었다며 광주형 일자리를 성사시킨 모두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광주형 일자리가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로 가는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적정 임금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새롭게 만들어지는 12,000개의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일자리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했던 청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무려 23년 만에 완성차 공장이 국내에 새로 지어진다며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하면 국내 공장도 국제 경쟁력을 갖추고 미래차 경쟁력도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사와 지역이 한마음이 돼 완성차 공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 대수를 높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다른 지역에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확산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어느 지역이든 지역 노사 민정의 합의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받아들인다면 그 성공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성급하게 자기 것만을 요구하는 것보다 조금씩 양보하며 함께 가는 것이 결국 빠른 길이라는 것을 광주형 일자리가 보여줘 무척 반갑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서 기대되는 경제적 효과, 또 노사관계의 의미를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유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드디어 이 광주형 일자리가 타결됐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두 차례나 이 타결 직전까지 갔다가 결국에는 무산됐거든요. 이렇게 합의가 어려웠던 이유 뭘까요? 네, 광주형 일자리는 그동안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6월 현대차가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이 사업이 급물살을 탔는데요. 자, 하지만 지난해 6월 19일과 12월 5일 두 차례 협상 직전에 결렬됐고 이번 세 번째 도전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지난해 노동계와 현대차는 한 번씩 협상을 거부했는데요. 우선 지난해 9월 지역 노동계에서는 당초 주 44시간에 임금 3,500만 원을 주 40시간에 3,500만 원으로 바꾸고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이 삭제됐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엔 현대차가 다시 협상을 거부했습니다. 원래 광주형 일자리에는 단체 협약을 5년 동안 유예하는, 다시 말해 임금 협상을 미룰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노동계 요구로 빠졌다는 겁니다. 결국 어제 최종 합의안에는 단체 협약 유예 조항이 담겼습니다. 주 44시간 근무에 초임 연봉 3,500만 원, 자동차 생산 규모 연간 10만 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차량 누적 생산량이 35만 대에 이를 때까지 이 협정이 유효하다는 건데요.
대신 노사협의회에서 논의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기본적인 노동권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해서 근로자 참여 조항을 넣은 겁니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는 이번 협의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 당분간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협약식에 대통령도 참석하고요. 네. 그런데 이 현대차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우려되는 부분인데 계속 설득해 나가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광주형 일자리는 이것이 이제 지역 개발, 또 지역에서 주도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이러한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열린 이 투자 협약식은 광주시가 광주형 일자리를 공약화한 지 4년 7개월 만에 이뤄낸 결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노사 상생형 일자리 방안으로 지역 주도형 일자리의 첫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광주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됐습니다만 이제 한국 경제의 미래가 달린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 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급여만 지급하는 대신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은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와 복지 비용을 지원해 보전하도록 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직자들을 기존 생산직 월급 50% 수준의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광주형 일자리를 다른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일자리 모델로 만들어서 상반기 내에 2-3개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노사 상생 또 지역 주도용 일자리 창출 사업이란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오늘 협약식이 열렸지 않습니까? 이제 막 첫 삽을 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앞으로 이 광주시와 현대차는 합작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광주시가 590억 원, 현대차가 534억 원 등 총 7천억 원을 투입해서 1000cc 미만 경영 SUV를 연간 10만 대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공장을 짓게 됩니다. 광주 빅그린 산단 내 약 19만 평 부지에 들어서게 되고요. 오는 2021년 하반기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완성차 공장이 설립되면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서 1000여 명, 또 간접 고용까지 더하면 12,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김희영 기자가 지금 설명해 주신 대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4년 7개월 만이죠. 네. 오늘 이제 협약식을 맺었는데 앞으로 상당히 광주에 있는 사람들도 시민들도 기대가 클 것 같고요. 네. 또 합작회사가 성공적으로 좀 결과를 내서 좋은 선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희용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대우조선의 민영화를 추진합니다. 산업은행 보유지분 전량을 현대중공업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민영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산업은행은 오늘 이사회를 열고 현대중공업과 인수합병에 대한 조건부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IMF 구제금융 사태 이후부터 대우조선 체제를 관리해왔습니다. 대우조선의 인수는 중간지주사를 설립해 현대중공업과 산업은행이 함께 출자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 보유 지분 전량인 55%를 중간지주사에 현물 출자하고 현대중공업은 대우조선 유상증자에 참여해 1조 5천억 원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조선업계를 빅3에서 빅2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대우조선의 민영화는 불가피했다는 게 산은의 설명입니다. 산은은 또 삼성중공업을 대상으로도 대우조선의 인수 의향을 타진할 계획이지만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 가능성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라는 빅딜이 성사되면 기술 공유를 통해 수주 생산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발주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 LNG선의 경우
전 세계 발주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노조의 반발은 넘어야 할 산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인수 이후 구조조정 등 고용 불안을 우려해서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관련 진행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산업부와 고용부 장관, 산업은행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가 필요하다면서 전략적 투자 유치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구제역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차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구제역 확진 농가가 더 늘어나진 않을까 우려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농가에서 지난 28일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뒤 이틀 새 인근 한 농가도 구제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두 농가의 거리는 약 11km. 구제역이 확진된 두 농가 모두 O형 바이러스로 확인됐고 정부는 농장으로 간 차량을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